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 집합건물과 관련되어서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추진할 때 그 불명확한 표현으로 인해서 오해가 사기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법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 틈틈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불명확한 표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관련성,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전제와 결론이 논리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심리적으로만 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서적으로만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제와 결론 사이에 그 관계, 다시 말해서 이렇게 증거 있죠. 충분한 증거가 줘야 되는데 이게 증거가 없이 여러분들 그 사고 속에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대로를 이렇게 발설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뿐만 아니고 이게 법적인 어떤 소송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적절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도 이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불명확한 표현에서는 감정 호소와 이렇게 사람에 호소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는 그게 또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동정으로 호소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재판을 받을 때 보면 형사사건에서 판사님, 피고인은 노부모와 뭐 5명의 자식을 부양하고 있으며 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동정에 호소하거든요. 근데 이 동정에 호소하기보다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게 범죄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좀 더 초점을 두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공포에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자주 발생하죠. 갑질이라고 하죠. 어떤 사장님이 예를 들어 조업을 하면 급료를 지급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업을 하면 형사고발이라든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이런 공포를 갖다가 이게 조작하는 거죠. 이것은 그 전제와 결론 사이에 관련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요되다시피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 다음 사적 관계에 또 호소하는 경우가 있죠. 아, 이게 고향 선배님 아니신가요? 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친분을 잡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논정에서의 어떤 전제와 결론 사이에서 떠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관련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아침에 호소하는 경우도 있죠. 뭐 이 넥타이는 손님에게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물론 듣기에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성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듣기만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듣기 좋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좋게 보이고 그러다 보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꽤 많으시죠. 그다음 쾌락이나 유머에 고소하는 거 있죠. 뭐냐면 아주 유머스럽게 이렇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시다 보면 사기꾼들한테 많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웃자고 한 말인데 너무 웃자고 한 말이기는 유머스럽게 한 거는 좋은데 음, 너무 있죠. 선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누군가가 그럼 웃자고 한 말인데 이게 말 죽자고 달려드네 막 이런 식으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 다음에 힘에 호소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그 힘에 호소하는 경우는 전형적으로 프랜차이즈라든지 집합 건물에서도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일어나죠. 뭐 그 프랜차이즈 같은 규약은 본사의 정책을 거부한다면 특별 할인이라든지 물품 제공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죠.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도 집합 건물에서도 이렇게 힘에 호소하면서 하는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횡포죠, 이런 부분이. 그 다음에 대중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광고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 제품은 모든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화장품이 좋은 건 아니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도 이게 보면 이게 대중에게 호소를 많이 하죠.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예,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억울하다 해서면서 고소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기초를 해서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제로 해가지고 어, 누군가가 그냥 음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이 대중에게 호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근거가 그 헌법과 법률에 근거를 해서 타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해서 오히려 이렇게 대중의 호소함으로 인해서 이간질을 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사람에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인신공격하는 호소죠. 그 인신공격 고소는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 이게 좀 자주 일어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매수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관리인이라든지 또는 SPC의 대표, 이런 부분을 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는 뭐 여러분들 관련된 임원을 해본 적은 대부분이 없을 겁니다. 뭐, 근데 그것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해서 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경험이 많다고 해서 잘한다라고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경험이 많기는 한데 처음부터 엉망으로 지금까지 습관화들였다면 거기 와서 엉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죠. 그 어떤 그 논리적인 과정과 이게 분별해낼 수 있는 참과 거짓을 제대로 분별하고 모르는 부분은 다른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민주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걸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죠. 개방하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런 거죠. 당신은 이 분야에서 근무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인신공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논리적 전제와 이게 결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의 관련이 있는 거지. 뭐 이것이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관련이 뭐 완벽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황으로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정황 호소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런 경우도 꽤 있던데요. 특정한 분이 내부 고발을 했다든지 어떤 관리위원이라든지 어떤 여러분들 입주자 대표에서 내부 고발을 했는데 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게 범죄인들이죠. 일종의 범죄인들이 이걸 갖다가 한 사람이 특별하게 내부 고발한 사람을 갖다가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마녀 사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딱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어떤 내부 고발자, 그 사람의 그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그 사람은 항상 말도 안 되는 주장과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이 지금 정황에 호소하는 거죠. 전혀 이런 부분도 말도 안 되는 그 논리적 전개가 사고가 이 전제와 결론 사이에 이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비장파장이라고 이렇게 해봤는데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음,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여러분들 집합 건물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법에 개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그런 적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서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초점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중공격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연에 호소하는 경우가 있죠. 우연에 호소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일반화돼서 보통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거짓말은 나쁘다 뭐 이런 것들요. 그 따라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쁘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거짓말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이 속성상 특정한 이러한 속성에서 거짓말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연이죠. 이거는 이거하고 의사 환자 치료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와 거짓말은 나쁘다는 것은 지금 우연한 관계에 있는 건데 이것이 정말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꽤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수아비 이런 부분도 꽤 많이 등장하는데 이걸 우리 집합건물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집합건물에서는요 이런 부분도 꽤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오십니다. 아유 지금 우리 그 관리단은 그 상가 오피스텔 같이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시행사가 들어와가지고 관리업체가 있었고 그 우리 같은 경우는 판매 시설로 대규모 점포 관리자로 해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다 해먹고 또 해먹고 난 다음에 나가고 막 그렇게 해서 관리비가 너무 부풀어서가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케이 좋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지금 만들어서 여기에서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퇴출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현수막 이런 거 들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물러나라 물러나라 하면서 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간발에 둬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이게 허수아비거든요. 허수아비.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요걸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 논점에 대해서 따라서 해서는 안 되는지,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를 한번 따져보는 게 좋은데, 그런데 뚱뚱한 데 같이 이러죠. 해서는 안 된다면, 그렇다면 저기 침입에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해서 어떤 특정한 허수아비를 하나 내세워가지고, 여기를 공격한다는 거죠. 전혀 요 논점과 관련 없는 사항을 이렇게 허수아비를 하나 세워가지고 이렇게 무작정 진행해버리면 이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시간과 여러분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정신적인 노력 그리고 물질적인 노력이 있는데도 성과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논점 이탈도 있죠. 뭐 이런 거죠. 산신령이 이것이 내 도끼냐라고 물었으면 내 도끼입니다. 아닙니다. 왜 내 도끼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데 나무꾼은 이런 말을 한다. 금도끼는 새도끼보다 비싸도 비실용적입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논점 일탈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주의 전환.
이런 부분도 주의 전환도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납니다. 말싸움을 하다 보면 불리해지면 이제 너 몇 살이냐? 아, 네 애비 애미도 없냐? 막 이런 식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지금 전혀 이게 있죠. 이게 관련성이 없는 거죠. 전자와 관련 사이에 논리적으로 관련 없는 것을 이렇게 정서적으로 오도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들이 있죠. 이걸 좀 참조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집합 건물에 해서 여러분들이 밴드가 만들어져서 올릴 때도 어떤 식으로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도 알게 됩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불명확한 표현, 관련성의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련성 오류는 논증의 전제가 결론과 논리적으로 관련이 없는 오류를 말하는 거고, 이 전제가 심리적으로만 관련이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만 관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제와 결론을 취지해지는 진정한 근거를 제공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류에는 감정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정으로 호소하는 경우나 공포로 호소하거나 사적 관계에 호소하거나 아첨으로 호소하거나 쾌락이나 유머로 호소하거나 힘으로 호소하거나 대중에 대해서 호소하는 방법이 있죠.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호소하는 거, 인신공격으로 호소하는 거, 정황으로 호소하는 거, 피장파장으로 호소하는 거, 우연으로 호소하는 거, 허수아비를 내세우는 방법, 논점 일탈하고 주의 전환을 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